안녕하세요. 나데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MRI 네 번째 시간으로 MRI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피네코 방식입니다. 자, 스피네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시퀀스입니다. 자, 90도 RF 펄스 주고 그 다음 180도 재자압 펄스를 주고 신호를 받는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90도 RF 펄스 그 다음 90도 RF 펄스를 줄 때까지 시간을 TR, 90도 RF 펄스를 주고 신호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T2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보면 자, 이 부분이 90도 RF 펄스, 이 부분이 180도 RF 펄스입니다. 자, 여기는 슬라이스를 말하고요. 여기는 유상 부호와 여기는 주파수 부호를 말합니다. 자, 주파수 부호는 GR이라고 쓸 때는 니드 아웃이라고 해서 판독 경사 자장이라고 부르고요. 또 GF 같은 경우는 주파수 부호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상 부호하고 주파수 부호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유상 부호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유상 부호와 축으로 몇 개의 슬라이스를 할 것이냐. 당연히 슬라이스 수가 많다 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유상 부호를 하더라도 슬라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캔 타임은 길어지고, 이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캔 타임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직각되게 하는 것은 이번엔 주파수 부호입니다. 자, 이 주파수 부호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스캔 타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피네코 방식의 모식도입니다. 예, 이건 많이 봐왔죠. 그래서 스피네코 방식에서는 90도 RF 펄스 주면 이 순자 방향인 MZ 방향에서 XY축으로 넘어져서 회전을 하다가 다시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흩어지게 되면 타르창이 나오죠. 여기서 제자압 펄스인 180도를 주게 되면 다시 동영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신호를 받아내는 방법인데요. 왜 제자압 펄스를 주게 되냐?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90도 RF 펄스를 주었을 때는 지방이 가장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백질, 해백질, 마지막으로 내척 수액이 회복되는데, 거기에 회복되는 중간에 다시 180도 RF 펄스를 주면 다시 횡축으로 넘어갔다가 RF 펄스를 끊게 되면 다시 회복됩니다. 자, 그 회복되는 속도가 빠른 지방과 그 다음 해백질, 백질, 이런 돌아오는 순서가 다시 더 빨라지겠죠. 그만큼 지방과 백질의 차이가 멀어지고, 백질과 해백질의 차이도 멀어지고, 해백질과 내척수액의 간격도 멀어집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대조도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거죠. 예, 차이가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요. 예, 그런 대조 차이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자압 펄스인 180도 RF 펄스를 한 번 더 인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 스피네코 방식이랍니다. 다른 말로 터보 스피네코라고도 부릅니다. 자, 스피네코 방식에서 시간을 좀 더 짧게 하고 영상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제자압 펄스인 180도 RF 펄스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주므로써 하나의 TR 내에서 여러 신호를 받아내는 것을 패스트 스피네코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180도 RF 펄스를 주고 얻어내는 에코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스캔 타임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E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TL 수가 많은 만큼 스캔 타임은 감소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식도 보면 90도 RF 펄스, 180도 신호, 180도 신호, 예. 그 다음 또 180도 신호, 이걸 터보 스피네코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스피너코와 패스트 스피너코의 차이점을 보면 이 영상에 공간이 나올 수 있는 K 스페이스를 채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스피너코 방식은 각각 하나의 한 라인을 채운다고 보면, 패스트 스피너코 방식은 하나의 칸에 우선 다 채우고 본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피너코 방식은 K 스페이스의 라인을 채워 나가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 패스트 스피너코는 하나의 K 스페이스에 각각 신호를 채워 나간다.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캔 타임에서도 차이가 있죠. 자, 스캔 타임을 구하는 공식은 TR 90도 RF 펄스를 주고 그 다음 90도 RF 펄스를 줄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스캔 타임 길어지죠. 짧으면 스캔 타임도 줄어들겠죠. 그다음 넥스, 여기에 쓰죠. 몇 번을 반복할 것이냐. 여러 번 반복할수록 SN은 좋아지겠지만 스캔 타임이 길어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부호와 숫자, 얼마나 라인을 많이 긋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 숫자에 따라서 스캔 타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TR과 넥스와 유상부호와 수를 곱하게 되면 스캔 타임이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패스트 스피너코 방식은 한 TR 내에 여러 개의 신호를 얻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걸 ETL 넣죠. ETL. 그래서 ETL을 나누면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차이점은 스피너코 방식은 TR 곱하기 넥스 곱하기 유상부호와 숫자이지만 패스트 스피너코에서는 이 스캔 타임을 다시 ETL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IR 펄스 시퀀스로 이 반전 회복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기법입니다. 보면 첫 번째로 90도 RF 펄스가 아닌 180도 RF 펄스 먼저 인가한다 했죠. 자, 보통 이렇게 90도 RF 펄스 주면 이렇게 가겠지만 IR 펄스 시퀀스에서는 180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옵니다. 다시 이렇게 회복되겠죠. 밑에서부터. 그래서 180도, 90도, 180도 신호. 그래서 처음 180도 주고 그 다음 처음처럼 다시 90도 아닌 180도 RF 펄스를 줄 때까지 시간을 TR이라고 합니다. 자, T는 똑같습니다. 여기 펄스 90도를 주고 제4 펄스인 180도를 주고 그 다음에 신호를 얻어내기까지 시간을 T2라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반전 회복을 준 180도와 그 다음에 여기 펄스인 90도를 줬을 때 시간을 TI라고 한다. 인버전 타임 또는 타임 인버전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TI가 기냐 아니면 짧냐에 따라서 영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TI를 짧게 주면 150에서 170ms 정도인데 이걸 스터라 부릅니다. 스터에서는 이 지방을 제거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지방이라 했죠. 그 가장 먼저 회복되는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TI가 2000에서 3000, 이것은 플레어라 부릅니다. 그래서 물, 특히 내척 수액을 제거한다겠죠. 왜냐하면 가장 늦게 회복되는 내척 수액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TI가 짧으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지방을 제거한다. TI가 길면 가장 늦게 회복되는 내척 수액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 TI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IR에서 스터냐 플레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상에 대한 문제, 반드시 국가고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TI를 주는 이유는 조직 간의 대조도를 좌우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스터는 지방을 제거한다 했죠. 이렇게 오르비터 쪽에 보면 수분과 즉 물과 지방이 존재하는데 이 스터를 사용함으로써 이쪽에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스터 영상에서는 이 수분만 잘 보이고 지방은 제거돼서 보입니다. TI가 짧다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레어. 자, 플레어는 TI가 길다겠습니다. 그래서 내척 수액을 제거한다 했죠.
자, 이 영상도 T2 영상이고 이 영상도 T2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플레어라고 부른다 했죠. 얼핏 보면 T1 영상처럼 보이는데 왜? 내적 수액이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T1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 백질과 해백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에서 보면 해백질이 더 밝게 빛납니다. 그 다음에 백질이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자, T1에서는 백질이 더 강도가 신호가 더 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해백질이 더 강도가 큽니다. 당연히 T2 영상이겠죠. 자, 여기서도 보면 백질과 해백질 중에 해백질이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T2였죠. 똑같습니다. 영상은.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고 T1이라 하지 마시고 해백질이 먼저 보이네 아니면 백질이 그 다음에 보이네 구분하셔가지고 T1인지 T2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T2 영상인데 내적 수액이 제거됐구나 하면 플레어 영상이라는 거죠. 예, 국가고시에 주로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신호를 억제하는 방법이 스터가 있는데, 자, 이 안구 쪽에는 수분과 지방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방을 제거하니까 영상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안구 쪽에 볼 때는 스터보다는 이런 체스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균등하게 보인다 싶으면 체스 영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사차장 에코 신호입니다. 예, 그라디언트 에코라고 부르죠. 자, 그라디언트 에코 방식은 특이점이 뭐냐면 이 알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준 신호 알파도에부터 그 다음 알파까지 줄 때까지 시간을 TR이라 합니다. TR. 그 다음에 신호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T이라 합니다. 예. 이런 뭐 90도, 180도가 없죠. 알파도. 알파도라는 것은 뭐 45도를 줄 수 있고 50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사 차장의 어떤 수긴각을 말하죠. 수긴각. 얼만큼 줄 것이냐. 자, 이렇게 90도 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는 45도까지만 줄 것이냐. 이 기울기를 수긴각이 된다. 수긴각. 플립 앵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알파도 RF 펄스를 주고 다시 이 그라디언트에 의해서 다시 모여 생성되는 신호를 얻는 방법을 경사자장 에코 신호라고 부릅니다. 특이점 이거라겠죠? 알파도. 예.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에코. 지휘 기법이라 합니다. 자, 지휘 기법이 스핀 에코 방식과 다른 점이 뭐냐? 자, 스핀의 재자를 위해서 180도 RF 펄스를 주는 스핀 에코 방식과는 다르게 지휘 기법에서는 경사 자장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숙인각이 90도보다는 작은 각, 뭐 90도도 크진 않습니다. 알파도란 것이 90도보다 작은 각도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TR과 T를 매우 작게 줍니다. 짧게. 예. 당연히 TR이 짧아지니까 T도 당연히 짧아지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MRI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MRI 시퀀스는 스핀 에코 방식, 패스트 스핀 에코 방식, IR, 그 다음에 지휘 기법.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지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IR은 스터와 플레이어가 있다. 자, 스터하고 플레이어 중에 플레이 영상이 T1이 아니라 T2 영상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신호 강도 순서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